오늘은 2023년 헬스케어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헬스케어 애널리스트 서근입니다. 오늘은 2023년 헬스케어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헬스케어 지수가 그렇게 좋았던 편은 아닌데요. 아시다시피 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 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방어주이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이 다른 지수 대비했었을 때 아웃퍼폼을 했지만 바이오주, 특히 금리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했었을 때 크게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가 헬스케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삼성증권에서 제시하는 탑픽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리고 클래시스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MO 사업인데요. CMO 중에서도 특히나 항체의약품 관련된 CMO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방 사업에 대한 수요 자체가 항체의약품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단기적으로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중요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중에서도 특히나 휴미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3년도에 미국에서의 휴미라가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개화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국내 기업인 셀트리온 그룹이 어떤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지를 저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주 역시도 중요한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내수 시장에서의 제약업이 성장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결국은 해외 쪽으로의 진출이 가장 중요한데요. 해외 쪽으로 가장 단기간에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또한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을 런칭할 수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유한양행을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중에서는 이제 클래시스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미용, 의료기기의 실적은 그렇게 나빴던 편은 아니었는데요. 특히 분기로 수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밸류에이션은 디레이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가장 큰 우려는 결국은 내년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수요 위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내년도에 전망하고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3분기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원달러 환율 효과를 가장 크게 받았는데요. 아시다시피 3분기에 이 원달러 환율이 1,440원 피크를 찍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보다 환율이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 환율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2, 3공장의 가동률 상승과 더불어서 이 4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매출 성장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4공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10월 달부터 가동을 시작하긴 했는데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2024년도에 이 4공장에 대한 가동 상승 효과가 매출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분기 가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출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공장 관련된 감가비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4공장에 대한 수주는 아마 내년 중반까지는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공장 설립을 해야 될 거예요. 특히나 인천에 최근에 이제 또 공장을 부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공장에 대한 부지 설립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미국에서의 이제 바이오 이니셔티브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아마 미국에서도 CDMO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야 달러가 워낙 이제 높았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의 사업을 진출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또 이런 미국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좀 계획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사업에 대한 수요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사실 중요합니다. 2019년도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이 3공장에 대해 가지고 가동률을 채울 만한 약간 제품이 없었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항체 기반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이 활발히 되면서 이 CM 업체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이제 엔데믹화가 되는 와중에는 그럼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항체의약품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제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 저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바이오젠 그리고 일라이 릴리 등에서는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긍정적인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아마 내년 1월 달 안으로는 이제 FDA로부터 신속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관련해가지고 이제 경증, 중증 환자를 고려를 한다면은 이 치료제에 대한 처방 횟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CM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수요 전망 곡선을 보시면은 확실히 코로나19 때 일시적으로 이 생산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를 했다가 이 엔데믹화 되면서 수요가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그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셀트리온 그룹의 연성장률은 그렇게 좋진 않았었는데요. 기존 제품에 대한 성장성 외에 사실 유럽에서 직판 전환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약간 성장성 자체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도에 성장성이 회복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과거에 셀트리온의 밸류에이션을 고려를 한다면은 매출 성장률이 30에서 40% 정도 나와줘야지 PER 기준으로 해서 60에서 70배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사실 10에서 15% 정도 매출 성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을 좋게 보는 이유는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셀트리온 그룹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이 바로 이 휴미라 시장인데요. 휴미라는 2021년도 미국에서 170억 달러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휴미라가 이제 내년도에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 업체들이 지금 바이오 시밀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휴미라는 저농도, 고농도 두 가지 버전 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가 이 기존의 이 오리지널 휴미라를 충분히 대체를 하려면은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도 저농도, 고농도 버전 모두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셀트리온 그룹 가능하고요. 알보텍, 산도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휴미라 기존 시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PBM 업체 중에서 미국 PBM 업체 중에서도 내년도에 이제 3개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를 선정을 해서 기존에 이제 오리지널 휴미라를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사실 3개가 선택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 기업인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에피스 모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매출액으로 전망을 해보면은 2025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하나의 이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가 시장 점유율을 5% 정도 차지했었을 때 기대하고 있는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한 4.5에서 5억 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전망을 한 상황이고요. 아마 PBM 쪽에서의 보험급여 확대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시장 점유율도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유한양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실적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확실히 R&D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단기 실적 측면에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유한양행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보다는 결국은 해외에 진출했었을 때 블록버스터급이 될 수 있는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가능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이저 티닙은 항암제인데요. 사실 2, 3년 안으로 국내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신약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레이저 티닙을 꼽습니다. 현재 이제 파트너사 얀센이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 글로벌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좀 많이 발표가 될 것 같아요. 타그리소 내성 환자 대상으로 하는 마리포사2 그리고 1차 치료제인 마리포사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에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해당되는 이제 제품에 대한 매출도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얀센 쪽에서는 레이저 티닙 플러스 아미반타만 병용요법에 대해서 피크 세일 기준을 했었을 때 50억 달러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국내 제품 중에서 이 해외에서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한 제품이 없는 만큼 저는 가장 단기간에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 레이저 티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미약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사실 올해 두 가지의 이제 FDA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었는데요. 호재와 악재가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왔던 상황이었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한미약품한테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 2개가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첫 번째는 HM12525, 두 번째는 HM1521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두 제품 모두 내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 관련된 임상 결과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SK바이오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도 지금 미국에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잘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 점유율에 대한 상승 속도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3세대 뇌전증 치료제들이 전반적으로 8%의 시장 점유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엑스코프리의 내년도 시장 점유율이 8%를 넘어서냐, 넘어서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엑스코프리에 대해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내년도에 SK바이오팜도 사실 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TV 광고로 한 2천만 달러를 쓸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은 좋은 편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이 TV 광고 효과가 결국은 2분기, 3분기에 이런 그 엑스코프리의 처방 횟수를 늘리는데 효과가 있다면은 저는 뭐 단기적인 비용은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엑스코프리의 2분기, 내년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처방 데이터가 얼마만큼 성장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의 처방 속도의 상승 속도로 내년에도 나타난다면은 전 좀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가파른 이제 처방 속도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이오가 연초부터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요. 유동성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이오 종목입니다. 사실 바이오 분야 자체가 워낙 계속 R&D를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하지만 뭐 장이 좋았을 때야 자금 조달이 쉬웠지만 현재 금리가 매우 오른 상황이고 또한 자금 조달 부분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메자닌을 통해 가지고 손쉽게 자금 조달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바이오 종목을 추천을 할 때 현금 부분에서 좀 더 안정성이 있는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10이 이상한 금액 대비했었을 때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 정도인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은 연간으로 한 R&D 비용으로 150억 원, 그리고 판관비로 한 50억 원 정도 쓰기 때문에 연간 200억 원 정도 비용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바이오 기업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시가총액 큰 기업들 기준으로 알테오젠, 레고캔 바이오, ABL 바이오 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상장한 종목들도 사실 공모 자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헬스케어 전망에 대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